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말인데, 토요일인데 다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제가 오늘도 이 HLB에 대해서 좀 주말 분석을 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자,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저희 채널에서도 다른 전문가님들이, 이런 재료나, 이런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우리가 진짜 HLB를 내가 결국 HLB 투자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어느 가격대에서 매도를 좀 해야 되고 그 이후에 또 흐름들은 내가 또 어떻게 봐야 되고 자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자, 일단, 결국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건 HLB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제 클래스 1일지, 클래스 2일지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뭘 그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재료, 일정, 이게 HLB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다. 이건 맞아요. 이건 맞고, 지금 일단 재신청은 들어갔고, 그리고 2주, 이제 2주도 안 남았죠. 2주 혹은 길면 3주 정도 뒤에 이 클래스 1일지, 클래스 2일지가 결정이 되는데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그리고 클래스 1일지, 클래스 2일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시나리오와 전략을 또 다르게 짜야 할 게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으로만 보면은 클래스 1이다 클래스 2가 뭐 이게 FDA 승인 여부에 대해서 크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FDA에서 실제로 실사를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그냥 이 정도 차이인 것뿐이고 기간이 좀 더 연장이 된다라는 것 차이인데 그런데 여러분들 결국 큰 게 바로 이거예요. 기간 연장. 우리가 11월에 FDA 승인 여부를 알 수 있느냐, 아니면 내년 3월로 미뤄지느냐, 여기에 대한 실망에 대한 이런 매도세가 상당히 많이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클래스 1이다, 클래스 2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없죠. 사실 FDA가 결정을 하는 거니까 이거를 또 무조건 클래스 1이다, 무조건 클래스 2다. 이렇게 제발 좀 확증 편향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지 마세요. 우리는 흘러가는 대로 알아야 되고 우리가 기대해 보면서 이전에도 그랬잖아요. 승인이 무조건 된다며. 이 지장고 회장이 90% 넘게 승인율이 90% 넘게 나온다며. 그런데 이렇게 하한가 2번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대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가의 방향성은 최근에 이 수급을 먼저 좀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금요일 날장은 이 기관들 그러니까 최근 며칠 동안 이 기관들에서 이 HLB를 계속 매도를 해 나가고 있어요. 매도를 해 나가고 있고 이 최근에 제약바이오 쪽이 지금 알테오젠도 이 에코프로 BM한테 코스닥 시총에서 이제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 HLB뿐만 아니라 유한양행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ETF에 대한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섹터에 대한 프로그램 매도세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저는 제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보다 이런 재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상방 돌파를 해 나가는데 의심을 할 건 없다. 상방 돌파는 무조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수렴을 현재 해 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고 수렴이 나왔다라는 건 높은 확률로 제가 이렇게 상방을 가리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상방에 대한 추세는 이 전고점을 뚫어 주어야 확실하게 추세를 뚫어내는 것이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차트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HLB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좀 더 이전에 드렸던 타점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흐름들, 그리고 내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HLB, 뭐, 우리가 많은 지표들을 또 참고해 볼 수는 있겠지만, HLB는 이 과매수와 과매도 구간에 정말 정직하게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한가 2번을 맞았을 때, 이렇게 과매도 구간이라고 하죠. 이 과매도 구간에 대한 포인트가 거의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HLB는 지금까지 이렇게 떨어졌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오는 모습들,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 이 추세가 전환이 되어 간다라는 건데 이렇게 수렴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고 수렴 뒤에 다시 한번 이 고점 신호를 우리가 또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이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승이 내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까? 그리고 이 상승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고 여기서 클래스 1이 뜬다라고 하면 조금 더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는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재료라는 건 이런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기간의 공백들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 엑시트하는 그런 물량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고점 신호를 또 이렇게 RSI 지표들 그리고 이런 하락 다이버전스에 대한 지표들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매도 타점을 잡아 드릴 거고 이전에도 이런 매도 타점들이 좀 명확하게 나오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잡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구간들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확실하게 뜨는 구간들 그리고 이 과매수 구간들에서 또다시 HLB는 이런 고점 신호를 발생을 시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주가가 이제 올라감에 따라 이런 지표상의 포인트가 고점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고 여기에서 한번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때 완벽하게 가격은 올라가지만 이 지표에 대한 고점이 떨어지는 이런 하락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이런 하락에 대한 다이버전스에서는 우리는 일단 무조건 절반 정도의 매도 타점은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과연 그러면 이 타점이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 우리가 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가는 건 정말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간별로 좀 알고 구간별로 끌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강세적인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대략 지금 이 0.786 구간 이전에 고점에 대한 매물대가 상당히 또 있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정말 크게 매물대가 쌓여있는 구간들에서 횡보를 하면서 이미 소화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방이 나오면 또 빠르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에서 만약 고점 신호가 뜬다라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매도 타점을 드릴 거고 이걸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매도 타점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다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위 상단에 있는 번호 010-2011-9671로 저에게 HLB라고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장중에 나오는 이런 타점들을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큼은 누구보다 빠르게 제가 이런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에 대한 부분들을 다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먼저 HLB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뭐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거나 바쁘신 분들은 저에게 HLB라고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남겨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타점들을 보고 있고 이게 클래스 1이 뜬다라고 하면 좀 더 강세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결국에 또다시 공백 기간 동안에는 이런 타점에 대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 조정이 나오는 근거가 또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최근에 뭐 금리 인하라는 거 제약바이오 쪽에 너무나 큰 호재인 건 맞아요. 그리고 0.5포인트에 대한 B컷이 나온 것도 맞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4년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여기에서 지수의 하락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수의 하락을 만들어냈다라는 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무조건 저는 이렇게 나온다고 봐요.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이런 흐름들을 거슬렀던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거는 우리가 일단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으로 이런 타점에 대한 부분들, 시장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서 우리가 끌고 가야 된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HLB는 앞으로 재료 그리고 재료에 대한 부분들은 오피셜한 내용들은 그리고 뭐 항서제약 측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가 앞으로 더 좀 주의 깊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항서제약이 최근에 또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들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서 좀 상승만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대부분 수익권일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권일 때 이 세력들이 만약 매도세 그러니까 엑시트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먼저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제가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설픈 자리에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이런 확실한 고점 신호를 보고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이 다우존스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넘기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이 성장주 중심으로 앞으로 수급이 계속 쏠릴 수밖에 없어요. 이 성장주 중심이라는 게 그냥 뭐 잡주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좀 대형주에서도 우량주에서도 그냥 성장주의 성격을 갖는 종목
종목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런 상승 시그널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HLB는 HLB대로 끌고 가면서 우리가 이런 성장주에 대한 종목들을 또 투자를 해 나간다라고 하면 수익은 저는 배로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앞으로 저 박프로와 함께 해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HLB라고 좀 깔끔하게 써드릴게요. HLB라고 저에게 문자로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독과 좋아요만 저에게 한 통이래. 죄송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은 앞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은 제가 HLB만큼은 계속해서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재료 너무 좋죠. 그리고 재료 기업 분석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특히나 제약바이오 쪽에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너무 기업에 빠져들지 말라. 왜? 이 확증 편향에 빠질 수 있는 위험도가 너무나 커진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앞으로 저와 함께 HF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같이 좀 제가 이끌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지표들까지도 제가 좀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손익 범위와 손익 비율, 그리고 타점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실제적으로 이런 파동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해도를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상승 추세에서 우리가 단기적인 이런 트레이딩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눌림목자리와 고점 신호를 또는 상대 강도 지수와 지지와 저항대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제공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HLB라고 저기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런 부분들을 다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놓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서 여러분들 잘 뽑아 먹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지금 감기 또 추워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건강 안전 유의 항상 해주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